오늘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이라는 1단원에서 중단원 1,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쪽부터 15쪽을 펼치면 됩니다. 먼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왜 배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적어보고 선생님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본 게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먼저 사실로서의 역사를 설명하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징은 과거 사실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객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1교시에 수업 들은 것도 사실로서의 역사고 2교시에 수업을 듣는 것도 사실로서의 역사고 지금 이 디딤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됩니다. 즉 과거 사실 그 자체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토대로 내가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좋았던 것, 내가 슬퍼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기로 적거나 기록을 남기기도 하죠. 그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담아서 서술하는 역사를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연구하여 남긴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도 과거 사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 모두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겠죠? 즉, 사실로서의 역사, 무수한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나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 나에게 기억을 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남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가의 관점, 그리고 역사가가 이 사실을 중요시하게 여기면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와는 달리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토대로 기록을 한 예시를 들어보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김부식과 신채호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12쪽에 나오는데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김부식과 신채호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내용이 정말 상반될 정도로 다르거든요. 먼저 고려시대에 살았던 김부식은 신라를 계승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삼국시대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김부식은 신라를 계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각하게 되었고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채호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인물로서 역사를 서술했는데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외세를 이용한 신라의 삼국통일이 곱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시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신채호는 외세의 지배를 받던 당시 상황에 비춰 외세의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같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에서도 역사가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가 될 수 있어요. 역사가만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연구해서 작성해 보면 여러분도 역사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는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냐면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서 역사가 나름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은 모든 사실로서의 역사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적인 흔적들을 토대로 역사가의 관점을 넣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거의 흔적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는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의미하고 역사적 자료라고 해서 역사적 자료를 줄여서 사료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물, 기록물, 유적이 있는데요. 유물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건을 의미합니다. 유적에 비해서 작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겠죠? 기록물은 옛날 사람들이 문자나 그림 등으로 기록해 남긴 것을 의미합니다. 유적은 과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유물보다 크고 옮길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구전설화는 구,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게 바로 구전설화인데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빠, 엄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전설화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를 모두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흔적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사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모두 담겨 있지 않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을 수 있기에 사료가 전하는 사실이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사료 비판은 역사를 연구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습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역사학습의 목적을 다들 알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냈었죠? 그럼 그 역사학습의 목적을 조금 정리해서 다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를 학습합니다. 즉, 지금의 내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배움에 따라서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성찰하며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 경험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나의 실수나 부끄러운 과거는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바로잡을 방안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역사학습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료를 해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인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고력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학습하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